텍스처 올린 모형. 텍스처 올린 모형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암기를 해 두시는 게 필연적이죠. 1 번 각 산업에서 규모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규모 수익 불변을 말하는 것인데 둘 다 콥 더글라스 1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니까요. 이제 맞습니다. 2번 양국 간 기술 수준 및 선호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하진 않아요. 헥샤올린 모형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요소의 부존도 즉 비율,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일치시켜 줍니다. 따라서 양국의 X 산업끼리의 생산함수 동일하고 Y 산업끼리도 국가는 다르지만 생산함수는 동일하고요. 양쪽 국가의 기본적인 모형에서는 양쪽 국가의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이제 효용함수도 CD 함수의 형태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동과 자본의 산업 간 이동은 완전히 자유롭죠. 그래서 국가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X건 Y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4번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불가한 걸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모형의 기본 가정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본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A국과 B국이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두제와 X와 Y를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두제와 X와 Y의 생산 기술은 서로 다르나 A국과 B국의 기술은 동일하다. 즉 X제 생산 기술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는 의미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부존량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절대적인 크기는 무시한다면 예를 들면 A국은 노동이 2배 많은 거죠. LA, KA라는 형태이고 B국은 노동이 180, 60 이니까 비율만 생각한다면 3배 더 많은 거죠. 3배 더 많은 거고 이제 KB, LB가 됩니다. 결론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제를 더 많이 생산해야지 노동을 모두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제가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노동 집약제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재화가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인제 그 재화는 그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기억.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비국이다. 비율적으로 노동이 많은 국가니까 틀렸죠. 인제 자본이 많은 상대적 인제 국가는 A국인 것입니다. 니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제인 산업은 X제 산업이다. 요 생산함수 보세요. X쪽이 L 위에 2 승, Y쪽이 K 위에 2 승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노동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X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래 헥샤올린 모형에서는 실제로 생산함수를 이렇게 3차 동차 함수로 가정하지도 않아요. 보통 1차 동차 함수로 가정해야지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상관없는 것만 질문을 했어요. 디귿 A국은 Y제, B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다. B국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X제의 이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비교 우위가 있고요. A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본 집약제인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획시 올린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해야 되겠죠. 자본 집약제를 많이 만들어야지 자본을 모조리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든 자본 집약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 재화를 수출하게 됩니다. 2. 생산 요소들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하지만 국가 간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라고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3.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 무역이 발생해도 생산 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이건 틀렸죠.
우리 요소 가격, 요소 가격 균등화, 절대적으로마저도 균등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소 가격은 W, X, WY는 당연히 일치하는 건데 이제 스타가 붙인 게 외국이거든요. 예. 이것도 당연히 일치하는 건 맞는데 X와 Y를 넘나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명목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법칙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같은 말이고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 이 중급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쪼금 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다시 한번 꺼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번 교육 대상 상품들의 국가 간 생산 기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요소 부존도만 달라요. 요소 부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어요. 요거 차이만 존재하고 생산 기술도 똑같고 인제 소요함수, 효용함수도 무차별 곡선의 모양도 똑같고 인제 요소의 부존도 차이만 달라지게 되어서 고거 가지고 이제 무역을 설명하는 게 바로 핵시올린 모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온티에프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의 성숙 단계, 인적 자본, 천연 자원 등을 고려하면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좀 복합적인 이야기가 벌써 1 번에 나와 버렸는데 제품의 성숙 단계,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뭐 라디오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표준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원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훨씬 더 제품을 싸게 만들면서 역으로 이제는 미국이 라디오를 수출했다가 이제는 수입하게 된다. 그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 레온티에프 역설이 나온 이유는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란 말이에요.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데 자본 집약제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풍부한데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면 핵시올린 모형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인적 자본,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적 자본. 우리는 그 자본이 풍부해 보이지만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인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 관련된 거 수출하고 이런 일반적인 자본 집약제는 수입하는 거다. 자, 천연 자원. 우리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라디오를 수입하는 건 인제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인제 더 많이 쓰는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2 번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노동자 1 인당 자본장 비율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낮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높았어요.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자본이 풍부했는데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는 이 상황을 설명을 이제 핵시올린이 못하기 때문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이제 2 번은 여러분들이 사실을 실제의 사실을 암기한 상태여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번 미국에서 수출제의 자본 집약도는 수입제의 자본 집약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 줄 알았더니 자본 집약제를 오히려 수입하고 있네. 수입제의 자본 집약도보다 수출제의 자본 집약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4 번 핵시올린 정리에 의해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수출 이제로 수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죠. 처음에 예측이 되었는데 자본 집약제 원래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상은 자본 풍부국이잖아. 따라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겠지.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정답은 2 번이죠. 핵쇼 오림 모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 국가, 이 재화, 이 요소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문제 없죠. 2. 레온티에프 역설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이
왜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했는지 이 상황을 일컫습니다. 문제없죠. 3 번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저렴해요,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서 거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 문제없죠. 4 번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균등하게 된다. 요소 가격 균등화라고 말씀드렸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법칙 성립되는 것이고 5번 국가 간 생산 함수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요소 부존도만 차이 나고요. 생산 함수는 X제는 양국이 똑같고 Y제도 양국이 똑같습니다. 핵시올린 모형은 실제로 우리가 고급 문제풀이 강의에 진행되었을 때에는 단위 가치 등량곡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떠한 타입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급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핵시올린 모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